훌륭하신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또 우리 북한에서 고생하시는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상인들도 장사들도 신뢰를 중시하는데 정치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거짓말이나 찍찍하고 있고 국민 속이고 정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국민들은 말은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표현 안 해도 저 개새끼 저 새끼 뭔 새끼 하고 난립니다. 그런 말 들으면 그렇게 정치해야 되겠습니까? 정직 정치를 앞세워야 됩니다. 정직 정치를. 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동안의 이념 정치, 사실은 적폐청산 정치, 그건 정치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본 살짝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은 정직 정치로 모든 걸 해야 한다고 봅니다. 태양광도 지금 지나쳐가지고 우리 국토의 산들이 꼭 원형 탈모증 걸린 것처럼 뭔 짓거리입니까? 환경단체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환경단체, 정신 빠진 단체들, 환경단체. 때로는 홍수가 나면 저렇게 난리가 난데도 태양광이 곤두박질 돼가지고 된 거 한두 번 봤습니까? 잘못된 것은 빨리 바꾸십시오. 그래야 역사의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나중에 다 걸머져야 돼요. 무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역사의 길이 남는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십시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로, 뭔 정치로? 정직 정치로 당당한 애교를 해야 한다. 뭔 애교? 당당한 애교를 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애교입니다. 애교. 정치는 애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그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교는 나라 간의 협정이고 조율이고 단판 짓는 것인데요. 애교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덕을 본 지도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것은 하겠습니다. 또 애교를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 손해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것도 하겠습니다. 애교가 이 정치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국제관계는 내가 굴복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국제관계는 내가 무릎 꿇는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겸손하게 고개 숙인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벌벌 떤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교는 세상적으로 어찌 보면 기싸움이라 나서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는 것이에요. 애교는 한 번 병신되면 계속 병신으로 보는 거야, 그냥. 그런데 애교는 처음부터가 중요해. 처음부터 버릇. 한 번 간을 보면 계속 간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애교는 정직하면서 당당해야 돼. 정직하면서 상대방에게 합리성, 정당성을 부여하면 사람의 양심이 있으므로 절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반드시 그래서 견주어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건드려 보고 결정해요.
한번 검토해보고 결정해. 한번 찔러보고 결정해. 그래서 못된 사람들은 그 사람 병신 만들려면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살짝 흘려가지고 그런 못된 수작 뜬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을 우습게 봐버리면 애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가볍게 봐버리면 절대 애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쉽게 봐버리면 애교 안 돼요. 사람을 하수인으로 봐버리면, 하수로 봐버리면 애교 안 되는. 왜 트럼프가 지금 그래도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장사권 기질을 발휘하지만은 그래도 미국을 대변하고 세계를 대변하느냐? 트럼프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대뽀지만은 국익을 위해서는 강력하게 나가기 때문에 전 세계가 트럼프한테 돌돌 떠는 거예요. 트럼프가 아니고 딴 사람 같으려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트럼프란 사람은 이 협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벼랑끝보다 더 무서운 벼랑끝 전술을 쓴 사람이 트럼프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한마디로 말해서 벼랑끝 전술 쓴 데가 어디냐? 저 북한입니다. 북한. 북한은 무조건 그냥 벼랑끝 전술이야. 근데 그 벼랑끝 전술을 갖고 논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야, 트럼프. 여러분 안 봤습니까? 하노이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이야기 다 해놓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와버려. 오늘은 끝. 원래는 정상들이 만나면 원래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만나기도 어려운 게 트럼프는요. 오늘 여기서 끝 해버려. 그러니 김정은이 어쩌겠습니까? 사람 한정하지. 이거 몇 시간 걸쳐서 열차로 칙칙폭폭까지 갔는데 빈손으로 가려니까 어쩌겠냐고. 더욱이 또 북한에서는 존엄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인데 나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그 존엄이고 지랄이고 그 치우고 정상적인 국가, 정직한 정치하십시오. 그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것이 더 오래 간다고 봅니다. 사람들의 머리가 커져가지고 지금은 절대로 엉뚱한 거 싫어해요. 너무나도 엉뚱한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옛날 안 그렇습니까?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야. 김일성이 하나님입니까? 그럼 몰상시간 김정은이가 하나님이하고 그런 몰상시간 짓거리고 있어. 정직하게 하십시오. 걸지 말고. 정직하게. 정직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세계에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볼 겁니다. 남북관계 파탄도 북한이 남한을 만만히 보고 아무 연락도 없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리고 끝장내버리고 거들려버린 것이 그것이 얼마나 우리 남한을 우습게 봤으면 참 그러면서 청와대 웃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그것을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물론 남북 관계를 좋은 관계로 하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애교 사망 선고고 애교 빵점이에요. 빵점. 북한을 그렇게 길들이면 안 돼. 북한도 정상적인 나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줄 때는 도와주고 지원할 때는 지원하고 협조할 때는 협조해주고 내 민족이니까. 또 우리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성공적인 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 해주고
나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살아요, 서로. 통일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만나고 회담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 큰 일은 다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8.15 강복도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지만 우리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해준 것이에요. 사람은 발 뻗을 자리 보고 발을 뻗는 것입니다. 절대 동물이나 사람이나 될 것 같으니까 뭉개버린 거예요. 정직 정치로 어떤 경우에도 정직한 애교, 정직한 어떤 자리에서도 애교를 해야 돼. 정직 정치로 어떤 경우에서도 떳떳한 애교를 해야 돼. 떳떳한 애교. 정당한 애교. 대등한 애교. 솔직한 애교야 돼. 다 알아요.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남을 속이면 내가 다 속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만한 애교 하란 말 아닙니다. 거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한 애교 하라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면서 당당한 애교를 해야 돼. 겸손하면서 정직한 애교를 해야 돼. 겸손하면서 떳떳한 애교, 정당한 애교, 솔직한 애교, 합리적인 애교를 하면 상대방도 이해가 될 겁니다. 서로 속이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국제관계는 기싸움이 많기 때문에 한번 밀리면 이제 계속 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제외교는 외교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굴종 외교하면 간을 보고 항상 발바쁠려 하는 거예요. 굴욕적인 외교하면 우습게 보고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까운 건물, 새 건물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했던 것을 가만히 있습니까? 따끔하게 해야 돼. 그런 몰상 시간 짓거리를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마음대로 폭파해버려 가만히 있어요? 우리 같은 민족끼리 그런 벌을 못하도록 당당한 애교, 정직한 애교를 해야 돼. 그래서 국제관계는 사람이 성분 파악,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냐, 늘 그걸 알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돼야 돼. 되는 거 돼야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인생을 많이 안 살아봤지만은 살아보니까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또 잘하겠지. 물론 사람은 12번 더 바꿔져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수많이 사기도 당하고 수많이 속아봤습니다. 고난당해서 사냐 죽냐 한데도 어려운 사람 사기치는 놈들이 많더라고요. 벼룩에 간을 4명 다른 것처럼 가장 어려워 살냐 죽냐 가운데 있는데 지는 잘 싼 놈이 사기치더라고. 사람이랑은 무지막지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늘 나아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와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지나치게 굴종적인 또 상대방을 너무 이해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알아요. 왜 그러는가. 어떤 면에는 또 수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 북한의 우리 참 동포들이 마음을 우리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이 또 수가 높을 수도 있어요. 차원이 높을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게 지나치면 안 돼요. 정직하게 늘 정당하게 하려고
예를 써야 됩니다. 북한은 벼랑끝 전술 외교하는 특이한 체제예요. 북한은 막대 먹은 외교하는 특이한 체제라고요. 북한은 비정상적인 외교하는 특이한 체질이에요. 북한은 막가파식 외교하는 특이한 체질이고 북한은 극단적인 외교하는 특이한 체제야. 북한은 무대뽀식 외교하는 특이한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을 우리가 민족의 애로 우리가 따딱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속으면 안 돼. 김대중 대통령이 햇빛 정책으로 얼마나 잘했지만은 얼마나 속고 왔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전쟁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갔다 온 거였습니까? 여러분 북한은 핵을 만들 계획도 없고 돈도 없고 여력도 없고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렇게 속고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냥 김대중 대통령님 돌아가셨지만은 그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속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이북 체질을 그렇게도 모르십니까? 북한을 그렇게도 모르냐고. 그리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도 나는 정치보복 안 하겠다. 참 대단하게 훌륭하게 했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 선서하기 전에도 나는 자유시장 경제한다고 강력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막 속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은 더 합리적인 외교관계, 더 타당하고 정당한 외교관계, 더 상식적이고 인격적인 외교관계, 이거 이루어져야 돼요. 차기 대통령은 차원 높은 영적 외교, 영감의 외교, 고차원적인 고상한 외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교를 하되 늘 정직하게 해야 돼.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구약성경 10편 92편 15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시편 92편 15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함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치적으로 보면 정직함을 나타내는 외교를 하면 하나님이 바위가 되어주신다. 정직한 외교를 하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셔요. 외교를 덜덜덜덜 떨고 하면 안 돼. 외교를 무서워하고 외교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당당하게 늘 정직하면서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같이 사는 윈윈으로 상생으로 외교하면 상대방도 다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정직한 외교하면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줄 것입니다. 정직한 외교하면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주신다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님을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한 외교를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겁니다. 정직한 외교입니다. 정직한 외교입니다. 외교는 감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애로나 철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교는 정직한 외교해야 정직한 외교. 외교는 가식으로 거짓으로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모르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당한 애교 하십시오. 정당한 애교, 정직한 애교. 그러면 상대방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애교는 정직하면서 정당해야 되고 당당해야 되고 공평해야 돼. 공평. 그래야만 상대방도 고개를 까딱까딱 할 겁니다. 이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구화 몇 초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차기 대통령은 뭔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로 뭔 정치로 정직 정치로 당당한 애교를 펼쳐야만 앞으로 우리 민족의 장래가 있습니다. 구화 몇 초 마치겠습니다. 자기는 정직 정치로 당당한 애교를 펼칠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